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일과 가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직업일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사와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출산 후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도 꼽아봤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교수, 그리고 보험 설계사, 교육 관리자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 늦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업을 불문하고 너무나 높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 일일 텐데요. 모든 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그날까지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내용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2014년이 저물어가고 있죠. 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내년에는 좀 새로 다시 내일을 갖고 싶다는 생각하시는 우리 슈퍼맘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꿀정보 담당 조용적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담당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재취업 관련 직종이 소개될지 저 정말로 기대되는데요. 우리 슈퍼맘 언니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두 분과 함께하니까 좀 든든한데요. 이번 주는 유독 성탄절도 있고 참 정신이 없었던 주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예, 뭐 아무래도 저는 주부이다 보니까 네. 가족과 함께 따뜻한 네. 시간 보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영주 씨 왠지 모르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가기도 하고요. 저처럼. 네. 네. 영주 씨는 굉장히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실 것 같은데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단란한 시간 보내면서 또 꿀정보 드리려고 그 와중에 꿀정보들 모으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끝나 있었습니다. 역시 네.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슈퍼맘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여성의 재취업, 이 직종이면 성공한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어떤 직업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그렇고 우리 캐스터님도 그렇고 요즘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들은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흔하게 중풍이나 치매, 파킨슨병 같은 병을 앓으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그 간호 일을 도와주시는 방문 간호조무사를 오늘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방문 간호조무사, 앞으로 또 유망한 직업으로도 자주 꼽혔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주변에 이 방문 간호조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나요? 네, 제가 예전에 취업 컨설팅을 하기 전에 또 네.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그 노인복지기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 기관에서 알선해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방문 간호조무사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뭐 10년, 20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경력을 쭉 쌓으셨던 분들이신데 이제 연령이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퇴직을 하시고 재취업이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이십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본인이 자유롭게 좀 시간을 쓰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런 방문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네네. 이런 방면으로 방향을 약간 전환을 해서 재취업을 하신 경우세요. 그래서 2008년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이런 방문 간호에 대한 수요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자격증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700시간 정도의 이제 보수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으시게 되면 네. 이런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을 또 추가로 취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연령이 좀 제가 봤던 그 사례 분들은 50대가 넘은 나이에 다시 방문 간호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약간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하시거나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네. 아무래도 본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다시 병원에서 일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재취업하고 나서 방문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느끼시는 그 만족도나 성취감이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간호조무사이시던 분이 방문 간호조무사로 다시 재취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 두 가지 일의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하시는 곳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간호조무사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흔히 찾는 종합병원부터 동네 작은 내과나 외과, 의원 같은 작은 병원들까지 이런 치과 한방병원을 비롯한 동네 병의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간호조무사라고 한다면 네. 방문간호조무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질환을 앓고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그 환자들의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진료 보조 활동들을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근무하는 곳이 다르다. 이것부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취득을 하면 되지만 방문간호조무의 경우에는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3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네. 나서 700시간 정도의 추가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700시간 맞죠? 네. 전 제가 아까 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네, 보통 많다 해도 100시간, 200시간인데 700시간이면은 굉장하다는 시간이 들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일단은 이제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해서 또 700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 경단녀들한테 이 직업을 추천해 주시려고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여성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혀 뭐 자격증이 없거나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전에 자격이나 경력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네. 특히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결혼 전에 자격증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육아를 병행하면서는 동시에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재취업을 포기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흔히 병원에 방문했을 때 진료를 어떤 시간대에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바로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요즘 병의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7시까지는 진료를 해야 하고 네. 주 2, 3회 정도는 야간 진료도 하게 되고요.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병원들이 많죠. 네. 근데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도 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근무 시간이라든가 교대 근무를 하기가 어려워서 네. 자격증이 있는데도 재취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활동 시간이 좀 자유롭고 이렇게 매여 있지 않은 방문간호조무를 선택을 하신다면 기존의 경력이나 자격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제가 방문간호조무사를 추천해 드리긴 하지만 더불어서 그 일반적인 간호조무사도 함께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방문 말고 그냥 그렇죠. 간호조무사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방문간호조무사를 준비하려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네네. 함께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네. 또 방문간호조무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일본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후에 취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자격증만 취득을 하면 이전의 경력이 끊겼거나 관련된 경력이 없더라도 재취업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시설들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령이신 환자분들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이 너무 낮은 간호조무사보다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이나 이런 어르신들을 대하는 법을 좀 더 잘 체득하고 있는 연령대가 조금 중장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간호조무사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방문간호조무를 추천해 드리면서 더불어서 간호조무사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니만큼 연령대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쪽을 선호한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슈퍼맘 분들이 꼭 귀담아 들으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방문 간호조무사 그리고 그냥 간호조무사 두 가지 모두를 추천해 주신 거죠. 네. 그럼 이 두 가지 업무의 또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각각 어떤 일을 하나요? 일단 방문간호조무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방문간호조무사는 그 가정이나 환자가 계신 그 병상이 있는 곳을 방문을 하셔서 요양 환자를 간호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환자의 체온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호흡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또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이라든가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을 일지에 잘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에 쓰이는 기본적인 약품이라든가 붕대 같은 것들을 소독하거나 관리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린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시게 됩니다.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그 일반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네. 근무하는 병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말을 하자면 간호 보조 업무 그리고 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어떤 주사나 병원의 안내, 의료 검사, 투약 이런 것들을 보조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수술실이 있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수술을 준비하고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다거나 또 운동이나 활동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또 접수나 수납, 문서를 관리 보관하는 이런 원무과의 일들을 돕기도 하고요. 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약품이라든가 붕대 같은 의약품이 사용이 될 텐데 이런 용품들에 대한 소독이나 관리, 보관 업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이제 처음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네. 주사 놓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도 조금 이해를 네. 하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간호조무사는 원래는 주사를 놓지 않습니다. 보조 네네.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입원 환자가 5인 미만이거나 그다음에 입원 없이 외래 업무만 담당하는 병원이라던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동네에 있는 내과나 소아과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병원 아니면 치과 이런 한의원에서는 간호 업무도 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서는 조무사분들이 주사를 놓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주사를 또 잘 못 맞는 분들께서 주사 잘 놓지 못할까 하시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잘 놓으시더라고요. 또 네. 놓는 거랑 맞는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크게 오늘은 간호조무사 그리고 방문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제 방문은 이제 집집마다 필요한 곳으로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간호조무사계의 프리랜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작은 가벼운 질병서부터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위독한 분까지 방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앞서서 제가 700시간이나요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700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자격증을 이수하기에 공통적으로 좀 거쳐야 되는, 이수해야 되는 그런 학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계셔야 되고요. 아니면 또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요즘은 간호조무를 전공하는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호조무 그 양성기관에 과정을 밟으셔서 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치시고 거기에 합격을 하시면 자격증 발급이 되는데요. 네. 아까 1년이라고 제가 교육기간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 8개월 정도는 이제 이론과 학원에서 받는 교육이 되고요. 4개월 정도는 실습 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된 이후에도 이게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간호조무사 시험은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시간이 되고요. 네. 아까 제가 8개월, 4개월 이렇게 기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 1,52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근데 네. 시간으로 얘기를 해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네. 아까 우리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사람의 건강, 특히 아픈 환자를 다루는 일이니까 맞아요. 1년 정도의 교육 기간은 필수적인 기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네. 네. 뭐 시험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습 교육 시간만 1,500시간이 넘는다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 그리고 교육의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런 도움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간호나 의료에 관한 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쪽 사이트를 좀 찾아보시면 뭐 연중에 시험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지 이런 정보들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협회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또 이제 자기 개발, 이 직무 능력 개발 위해서 이용하고 계시는 여성능력개발원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무역사무원 때도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분들이 직업능력 개발하시라고 내일배움카드제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네. 제도 지원되는 훈련 중에 간호조무사 학원 훈련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간호조무사 학원 훈련은 기간이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훈련 비용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내일배움카드제에서 보면 거의 한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네. 되는데 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되면 상당 부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네. 또 고용센터에 한번 가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제도가 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그 구직자가 본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잘 맞을지 상담부터 교육 훈련 지원, 그다음에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는 취업 알선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을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제도에 해당이 되셔서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내일 배움 카드제를 이용하실 때도 좀 더 혜택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간호조무나 방문간호조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잘 좀 알아보셔서 이용을 하시면 물론 1년이라는 과정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훈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 취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심을 담은 질문인데요. 내일 배움 카드제 있잖아요. 이거는 한 분야로만 이렇게 수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분야는 하나로 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배움 카드제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분한테 훈련을 지원해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이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취미 배우듯이 뭐 요리도 배웠다가 미용도 배웠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문화센터 개념으로 가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이 분야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진로 설정을 했을 때 동일 분야로만 과정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시다 보면 훨씬 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면 이제 취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진출이 가능한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서 곧바로 방문간호조무를 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호조무사의 취업 방향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대부분 훈련 받으셨던 학원에서 또 취업을 알선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워크넷이나 이런 사이트에 등록되는 공개 채용을 등을 통해서 뭐 대학병원부터 일반 병원, 치과, 한방병원, 그다음에 소아과나 의원, 그 외에도 병원이라는 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또 잘 예상치 못하시는 기관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채용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취업을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 요즘 새로 생겨나고 있는 노인 요양 시설에서 간호조무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한 분은 간호조무사로는 자격증도 있으시고 경력도 있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 때문에 병행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력 단절 기간 동안에 차라리 보육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시설 규모가 좀 큰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간호조무사가 일반 병원에서 근무할 때 악조건이라고 볼 수 있었던 교대 근무라든가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용이하게 작용을 하니까 두 가지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아예 보육시설로 취업하신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유치원에도 양호시 선생님이 꼭 계시잖아요. 그 양호시 선생님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직접 사례를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깊이 와닿는데요, 선생님. 이쯤에서 그럼 슈퍼맘 리턴즈 공식 질문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오는 건가요? 네, 간호조무사 이렇게 보람찬 일일 만큼 이 경제적 대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 취업이 됐다고 치고 선생님, 이 간호조무사 또는 이 방문 간호조무사의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일반적인 간호조무사가 병의원에 취업을 하는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입의 경우에는 연봉이 조금 많지는 않아요. 한 1,500-600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초과 근무 여부라든가 주말 근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플러스 알파가 되게 되고 또 이제 경력이 쌓이시면 그만큼 또 이제 연봉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의원 가보면 간호조무사분들이 계실 때도 뭐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상급 관리자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는 보수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방문 간호조무의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몇 명을 간호하느냐 이런 본인의 활동 시간에 따라 수입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 한 번 방문 간호를 가게 되면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많으면 한 4-5건 정도의 방문 간호를
간호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4~5건 정도 방문 간호를 하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냐하면 경력을 충분히 더 인정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방문 간호를 하는 경우는 그 채용 기관이나 그 제도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간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소모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프리랜서니까 자기 도구는 자기가 갖고 다녀야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주 5일 근무에 하루에 4~5시간 정도 뛰고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받으면 괜찮은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앞에 열심히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면 조금 어렵고 힘든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그렇고 방문간호조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편찮으신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랄까 병원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노출이 일반인들보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위생과 건강 관리를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아프고 지친 분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이 좀 이렇게 자신을 계속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을 좀 찾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서서 일을 하신다거나 또 방문간호주무의 경우에는 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만 미리 좀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녀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할 때 병원 입원하시고 제가 간호주무 할 때도 가족임에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영주 씨가 간호조무를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간호를 전문 용어 붙여도 되는 건가요? 자격증 없이 한번 효심으로만 해봤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이 마음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체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소양을 가진 사람이 딱 간호조무사 할 만하다 한다면 어떤 소양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간호조무 일은 다른 사람, 그것도 특히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보니까 심신이 건강하신 분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성실한 건 기본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내심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가족들, 저부터도 그렇지 않나요? 감기만 걸려도 짜증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내심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계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물론 우리가 직업이긴 하지만 봉사정신이라든가 희생정신 같은 소명의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전을 하시면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소양들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정이 많은 그런 나라잖아요. 또 의외로 당신께서도 고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또 보호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 일을 하면 굉장히 다른 일보다는 어떤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주변에 보니까요 90대 노인 어르신들을 60대 분이 이렇게 간호로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정년이 굉장히 먼 그런 직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장점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간호조무사랑 방문간호조무사가 같은 공통적인 사항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방문조무사가 특히 더 가지는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일반적인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뭐랄까 약간 직장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뭐 병원 의사라든가 간호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정시 막 출퇴근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직장인 같은 느낌을 많이 갖는다고 한다면 방문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의사나 이런 간호사의 처방을 받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 가서는 내가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주는 성취감이라든가 보람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네. 또 이제 방문간호, 우리가 병원에 가서는 간호조무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교감을 막 나눈다는 그런 느낌은 별로 네. 없잖아요. 네. 근데 방문간호조무의 경우에는 이제 아프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부에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방문간호사가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뭔가 소통하는 느낌일 것 예, 같아요. 그 건강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나 보람이 또 크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간호조무사도 그렇지만 특히 방문간호조무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기본으로 해서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신 전문 자격증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진행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없이 또 본인 건강만 허락을 네. 한다면 충분히 길게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평생 직장 없다고들 하는데 정년이 없다는 건 정말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간호조무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아까 서두에 제가 고령화 사회라는 이야기를 풀었는데 네. 점차적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은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좀 편찮으신 분들도 많이 늘어날 확률이 좀 높겠죠. 또 편찮으시진 않다고 하더라도 고령이 될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대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간호조무사 혹은 방문간호조무사에 대한 전망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전망도 밝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주변에요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집에는 이 방문 간호조무사의 출입이 잦은 그런 집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망한 직업으로 오늘은 방문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조용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재취업 프로젝트 속 작은 코너, 여성 직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궁금하시다면요.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납 컨설팅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고요. 시급 25,000원 이상의 임금 조건입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와 가지고 계신 자격증의 사본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셔야 이 서류 전형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아래 연락처 꼭 참고해 주시고요. 서류와 면접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해리앤코에서 패션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 13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이네요.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이 전형은 서류와 면접, 포트폴리오 이렇게 3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출하실 서류들이 좀 있네요. 먼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졸업증명서, 마지막으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잘 참고해 주세요. 서류는 반드시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베스타임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를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인 분들 중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데요. 월 11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이고요. 접수 마감은 2014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3일 남았네요. 지원에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지원자분들은 서류 전형과 면접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 2가지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꼭 맞는 채용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워크넷 여성 우대의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영주 씨 잘 들었습니다. 저희 매일 업데이트되는 채용 정보로 보다 많은 분들께서 한박웃음 짓기를 바라면서 저희 코너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윤정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희 슈퍼맘 리턴즈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